네, 교통사고 입은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하면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모든 사건을 다 소송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떤 경우에 소송을 유리하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소송이라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사고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그 사고 자체에 대한 그 고통에 많이 시달립니다. 그렇지만은 이걸 소송이라는 송사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는 그것도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빠른 시간 내에 원만히 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소송보다는 보험사하고 합의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엄청난 금전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도 소송을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것이냐, 이런 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그렇다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꼭 소송을 꼭 해야 될 사건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여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대표적인 경우가 피해 보상에 있어서 보상 금액이 엄청나게 크게 예상이 되는 사건이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면은 보상을 많이 받으려면은 일단 첫 번째가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의 소득이 많으면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소득이 적은 사람분 또는 직업이 없는 사람보다는 소득이 많은 사람, 정상적으로 신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소득이 높기 때문에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과실이 가급적이면은 없거나 과실이 적은 경우죠. 아무리 많이 다쳤다 하더라도 소득이 많더라도 과실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과실도 이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나이가 가급적이면 많은 것보다는 적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보상받을 수 유리합니다. 왜냐? 이 가동기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피해 보상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100세, 200세까지 받는 것이 아니고 가동기간까지만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영구장애인 경우에 있어서는 65세까지 가동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문직 종사 중에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의 종사하는 분들은 70세까지 인정이 가능하지만 일반직 직업을 가진 분들은 다 아직까지는 65세까지밖에는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젊으면은 그만큼 나머지 가동할 기간이 길어지니까 보상 금액이 클 수 있겠죠. 자, 이처럼 소득이 많느냐 적느냐, 과실이 많느냐 적느냐, 그 다음에 나이가 많느냐 적느냐, 이것이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사망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장애 사건들은 신체 감정이라는 걸 거쳐서 장애 판정을 해야 되는데,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해서 장애가 반드시 많이 나온다든지 또는 장애가 영구적인 장애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장애의 정도가 달라지고, 또 거기에 따라서 장애가 영구적인 장애냐 아니면 한시적 장애냐가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시적 장애보다는 영구적 장애가 되면은 보상 금액이 커지는데, 거기다가 과실, 소득, 나이까지 같이 경합이 됐을 때는 보상 금액 자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영구장애적인 장애 대상이 됐냐 여부에 판단이 중요하겠죠. 그거는 사실은 담당 주치를 통해서도 한번 의견을 들어볼 필요 있지만은, 특히 의료적인 강점이 있는 그런 전문 변호사의 한번 상담을 거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만일에 영구적 장애가 확실하다, 거기다가 소득, 과실, 나이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피해자한테 유리하다 하면은 소송 통해서 만약에 그 사건이 영구적 장애가 인정이 된다면은 엄청난 금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실무적으로는 이런 중대 사건들, 이런 고액 사건들에 대한 부분은 피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적극적으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왜냐? 소송에 되면은 이 정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나이, 소득, 과실을 봤을 때
판결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면은 보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거기다가 보험사는 이런 장애에 대한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보험사 자문을 거쳐서 해결되는데, 자문을 거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험사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구적인 장애가 분명한데 불구하고 영구적 장애로 인정을 안 한다든지, 또는 영구적 장애는 분명한데 장애를 감액한다든지 낮춘다는 얘기죠. 이제 예를 들어 실제로 소송에서 100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불구하고 50을밖에 못 받는다든지, 또는 20, 30밖에 못 받는 경우, 이것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소송에 꼭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소송을 꼭 해야 될 사건이 하나가 개호 환자 중에서 식물인간입니다.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24시간 감염이 필요합니다. 식물인간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목의 기관 절개를 통해서 24시간 계속해서 수시로 가래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콧줄 통해서 영양실을 계속 공급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내 3시간 정도의 체위 변경, 몸을 뒤축해줘야 됩니다. 금방 진두르기 때문에. 또는 폐렴이라든지 기타 합병증 때문에 24시간 간병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 간병이 한 사람 가지고 간병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런 환자는 사실은 여명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위중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병을 함에 있어서도 하루 이틀 정도 간병 계속하겠지만은 지속적으로 간병은 체력적으로도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자문을 거쳐도 한 사람 이상 간병이 안 됩니다. 근데 법원에서는 식물인간이라고 판정을 받으면은 1.5인, 아주 심한 경우는 2인까지도 간병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개호가 인정되는 식물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보험사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겠죠. 소송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거기다가 말씀드린 식물인간은 여명이 길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자 가족분들이 환자 케어를 잘해서 다행스럽게도 예상했던 수명 이후에 추가로 생리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소송을 통해서 향후 살 수 있는 여명기간까지에 대한 판결금을 받고 난 이후에도 생존한 경우에는 그 추가 생존 시점부터 해서 향후에 또 다시 개호비 항원 치료비를 다시 보험회사에서 다시 추가 청구를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식물인간의 경우에서는 추가 생존 경우에 치료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치료 환자들, 특히 어릴 때 다쳤다든지, 그리고 이것이 성인이 됨으로 해가지고 영구적 장애가 예상됐다든지, 또는 작년도 치료함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영구장애 대상이 되는 사건들인데 사고인력부터 해서 오랜 기간 지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사고인력부터 해서 소송 끝날 때까지 연 5%의 지연 이전하기 있습니다. 그 이자가 금액에 따라서 지연해서 대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소송송에서 지연해야 되는 손해배상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처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고소득, 무과실, 나이가 젊은 경우에 영구적인 대상이 되는 사건들, 또는 식물인간 케이스, 또는 장기간 또 오랜 기간 치료했던 올해 사고란 지 오랜 사고인데 영구적인 장애 대상되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지연이자를 또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일반적인 보험사 합의보다는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다룰 주제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